먹방 유튜버 찌양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오랫동안 폭행과 협박, 또 40억이 넘는 갈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사실 찌양 씨는요, 이 피해가 대중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셈인데, 그저 조회수 올리는 데만 관심인 다른 유튜버들이 이 찌양 씨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괄취했다, 이런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진짜 이 일이 알려진 건 사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 찌양 측에는 전혀 이제 사실관계나 미리 예고가 없었고 딱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인 사건입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일단 이 찌양 씨의 그 아픈 과거를 일부 유튜버들이 돈을 뜯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레카. 네. 사이버 레커. 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이버 레카가 무엇인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오잖아요. 견인차를 레카라고 하죠. 그런데 견인을 하기 위해서 차들이 레카가 몰려오면서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폭주를 한다던가 이런 많은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이야기로 레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 앞에 사이버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사이버 레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가 있다 하면 갑작스럽게 몰려들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저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내는 그런 유튜버를 뜻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찌양 씨 사건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유튜버 3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찌양이 영상을 올리기 전날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전날 10일 저녁이었는데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영상 하나를 게시를 합니다.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찌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피처링 레카 연합. 이라면서 제목의 그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여러 유튜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녹취에서 과거 이야기, 찌양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찌양이 현재 버는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돈을 챙겨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구제역이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2억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라면서 무언가를 아이템을 삼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녹취에는 결국 이 구제역이라는 사람이 찌양의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영상을 방영하겠다라면서 찌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태까지는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또 다른 유튜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카라큘라라는 유튜버인데요. 본명 네. 이세욱이고요. 역시 이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함께 나눈 녹취 내용도 역시 공개가 됩니다. 구제역에게 카라큘라의 말은 그렇습니다. 네가 찌양을 건드리는 것으로 누구한테 10억을 받는다고 치면 막말로 채널이 날아가도 10억 원은 챙겼으니까 남는 장사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혹에 카라큘라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명 방송을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네. 여기서 자신의 두 아들을 거론하죠. 두 아들을 걸고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제역과는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요. 구제역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는 부끄러운 돈 받은 적이 없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라면서 역시 전혀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예, 이 해명 직접 올린 것들 저희 잠시 뒤에 들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론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유튜버들이 찌양 씨의 개인적인 아픔을 돈벌이로 이용하겠다, 협박해서 뜯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찌양 씨는요, 이 원치 않던 개인사가 공개된 뒤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쯔양 씨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방송 이후에는 거의 뭐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뭐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금 그런데다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우신 상황이셔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 소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누리꾼들이 공분을 하는 이유는 이 사이버레카라는 분들이 네.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사회 정의를 우리가 언론이 뭐 레거시 미디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정의를 우리가 하겠다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분이 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권성징악 이런 이제 뜻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우리 언론이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가해자들, 예를 들면 BJ 성착취를 했던 가해자라든가 뭐 표해일 임신 사건 중에 같은 학교 폭력 가해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그냥 오픈을 하면서 내가 이거 법적으로도 내가 이제 감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열광을 했죠. 이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사회의 선을 추구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지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약간 조회수를 위해서 혹은 또 자기네끼리 대화를 보면 그 안에서 모종의 대가가 주고받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살펴보고 기다려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대화 내용으로 보면 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유튜버들 모두요. 일단은 본인들이 받는 그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생활 논란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출연해가지고 화제를 많이 모았던 그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카라큘라이거든요. 카라큘라 해명 지금 들어보시죠. 단언컨대 저는 쯔양님과 관련하여 구제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와 무관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녹취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모두 제거한 채 무단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의도치 않게 거론되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으셨을 유튜버 쯔양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명선 기자님,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이번 논란에 당시 통화 녹취록 원본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구제역, 그 당시 친분이 있던 이 구제역한테 채널 운영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찌양 관련 저격성 영상을 올리지 말라 이런 네. 취지로 또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네. 카라큘라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카라큘라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가세현 측에서 카라큘라의 입장을 쏙 빼놓고 짜깁기한 영상, 짜깁기한 녹취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찌양과 관련해서 구제역에 어떤 뭐 협박을 하는지 어떤 돈을 뭐 오고 갔는지 이런 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찌양의 어떤 과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내용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찌양의 방송을 보고 나서야 찌양에게 어떠한 과거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이라든지 뭐 그걸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요. 녹취록의 원본이다라는 것이 카라큘라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코리아 측이 사이버 레카 채널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젠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구제역에게 코칭을 했다라는 것이 카라큘러의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코칭한 내용이 지금 이 순간에 찌양에 대해서 터뜨리면 너는 그냥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구제역의 질문이 그렇거든요. 그럼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엿바꿔 먹는 게 엿으로 바꿔 먹는 게 좋겠어요? 그게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하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엿바꿔 먹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건 거래를 암시할 수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역도 카라큘라에게 엿바꿔 먹는 게 뭐 무슨 뜻이냐? 이건 뒤로 돈을 받아 먹으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구제역도 엿바꿔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방송을 내지 않고 접겠다는 뜻이다라고 서로 합의를 본 듯한 그러니까 이건 방송을 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된 듯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만약에 찌양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순간 이것은 혐오감을 조장하게 되고 증오성을 표출하게 되니까 이거는 채널에 있어서 굉장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 서로 얘기가 된 듯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 등장하고 주장도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번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튜버들이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찌양 씨는요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어제 전 남자친구의 주변인들한테도 2억 원이 넘는 돈을 뺏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협박을 당해서 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찌양 씨가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돈을 목적으로 순전히 돈을 목적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 이 분명히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협박을 하는 것도 범죄지만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거는 협박죄를 넘어서 가지고 뭐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공갈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다음에 금액도 2억 뭐 몇십억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저렇게 갈취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형사적인 처벌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뭐 전 남자친구가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받은 곧바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일단 아까 이제 김여성 기자님 말씀 또 주신 것 같은데 이 선정적이고 또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좀 정부 기관 차원에서 방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심위에서도 사실 이 지금의 가짜 뉴스를 통해서 혐오로 부추겨서 거기에서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유튜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사가 구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당국의 여러 가지 규제가 미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심위 차원에서 구글과의 협력 체계를 빨리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최근에 방심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구글 본사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또 자범 섞인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튜브의 운영사인 구글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사회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국회 차원에서 좀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가짜 혐오 뉴스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유튜버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금전적인 이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가짜 혐오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일종의 뭐 환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강력한 처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